자, 그러면 이제 뭐 하나 말씀드릴 거냐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을은 기간 끝나고 나갈 때요. 뭐 보증금 받는 것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위에 건물 사줘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상물이라고 그랬죠. 지상물 사줘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래요. 그럼 갑은 무조건 사줘야 돼요. 무조건 뭐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냥 사줘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시가로 매매계약 체결돼 버려요. 시가로. 그러니까 안 사주면 채무 불이행이 돼버립니다. 아셨죠? 네. 그런데 이때는 언제만 그러냐면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 뭐죠? 지상권에서만 건물 소유 목적일 때만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농사 짓는다고 이거 이제 임대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임대차에서 뭐 농사 짓는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른 이유로 만약 했다 그랬을 때는 사줄 필요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래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자,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갑이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자예요. 을이 건물 지었죠, 그죠? 건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을은 지상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아까 말씀드릴 대로 맨 처음에 빌릴 때는 나대주로 빌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법리로만 생각해도요. 자, 기간 끝나고 돌려줄 때는 온 상태 그대로 돌려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철거하고, 그죠? 그러고 돌려주는 게 원래 맞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뭐 멀쩡한 건물을 허물어 버린다 그러면 사회 경제적으로 손해죠, 그죠? 손해죠? 손해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되도록이면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 건물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건물 허물고 나가려고 그럴 때 갑이 을 보고 야 뭐하게 건물을 허물고 나가려고 하느냐 내가 건물 사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을은 아니야 나는 이 건물에 너무 비밀이 많아. 비밀이 많아. 이대로 놔두고는 못 가겠어. 허물고 나갈래 이럴 수 있어요. 갑이 청구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을이 기간이 끝났어요. 30년 계약했는데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기간 연장 좀 해줘 하고 먼저 갱신 청구를 했어요. 갱신 청구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싫어 거절해버리죠. 거절해버리죠. 자, 이게 먼저 있었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을이 그럼 위에 건물 사줘. 매수 청구하고 매수 청구해버리는 거예요. 매수 청구하면 뭐라고요? 을의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이 시가로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리는 거예요. 시가로. 그러니까 시가가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감정평가하겠죠. 그래서 이 건물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설령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뭐 상관없어요. 무조건 사줘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토지 임대차에서 가져다 쓰고 있어요. 가져다 쓰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준용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갑이 소유자죠. 을이 이번에 뭐예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라고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요. 건물 지었어요? 그럼 뭐예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임차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 끝났죠, 그죠? 기간 끝났죠? 그러면 법리상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회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갑이 야 그냥 나한테 팔고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비밀이 많아 여기는 비밀의 방이 너무 많아 해가지고 철거하고 가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갑이 청구했을 때는 철거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똑같아요. 을이 뭐예요? 먼저 뭐라는 거예요? 갱신 청구를 했던 거예요. 갱신 청구했는데 싫어 나가 하고 거절을 해버리죠. 거절시죠, 그죠? 거절시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 해버릴 수 있다고요. 매수 청구.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시가로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땅을 빌려주는데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에게 땅 빌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건물 내가 나중에 사줘야 되는구나 각오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농사 짓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만약에 건물 지었다 그러면 그건 사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까 계약 자체가 뭐라고요? 건물 소유 목적일 때. 건물 소유 목적이죠? 그러면 각오해야 돼요. 저 건물 내가 나중에 사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각오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봐볼게요. 195페이지에 195페이지 지상권 거기 1번에 개념 나오죠. 그죠? 자,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권리 중에서도 물권인데 목적이 세 가지라고요.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 이렇게 돼 있어요. 성립 보세요. 뭐겠어요?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죠. 그죠? 그러면 당사자는 누가 돼요? 토지 주인이 누구예요? 지상권 설정자라고 그랬죠. 설정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자 그랬잖아요. 그죠? 존속기간 나오죠. 그죠? 존속기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땅 아니다 생각하라고 그랬죠. 30년 이상이에요. 이상이 언제까지도 가능해요? 영구 무한까지 그래요. 박스 보지 마세요. 거기 보면 280조에서 30년, 15년, 5년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 지금 암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슨 개념만 갖는 거예요? 지상권 빌려줬다 그러면 내 땅 아니다. 원칙이니까. 그죠? 30년 이상의 영구 무한까지. 그죠?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거 전체 있죠? 전체를 한번 사진 한번 찍었다가 고개 들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한번 하시라고요. 아셨죠?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박스 3번 지상권의 효력. 1번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고 그랬죠? 제3자에게 대항력. 지상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이니까 어때요? 지상권자는 토지 원소유자와 토지 바뀐 주인에게 30년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 소유자 바뀌었죠? 그래도 어때요? 지상권은 주장할 수 있다고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그런다고요? 물권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아셨죠? 자, 넘겨보세요. 2번 지상권자 처분권 보장 그랬죠. 그죠? 지상권 설정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해도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상권 양도할 수도 있고. 왜 그런다고요? 물권이니까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양도 금지 특약 해봤자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상린권 나오죠? 자, 상린관계 저번 주에 공부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웃 간에는 서로 사이좋게 살아라. 그것을 상린 그랬죠. 그죠? 그러면 소유자끼리만 사이좋게 살고 옆집 사람이 지상권자면 싸우고 살아야 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지상권도 전세권도 임차권도 당연히 상린관계 적용돼야 한대요.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시험 문제 우리 기출문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전세권자에게 상린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OX. X 그러죠. 그죠? 근데 그것을 뭐 형광백 칠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상린관계, 이웃 간에는 서로 사이좋게 산다. 그러면 지상권자하고는 사이좋게 안 사는가? 이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사이좋게 살아야죠. 그래서 뭐예요? 지상권자에게도 상린권이 인정된다 그랬죠. 4번에 보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오죠? 지상권자예요. 권자는 뭐예요?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죠.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지상권 갱신 청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지상권 설정자가 이를 거절하죠. 그럼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거기다가 화살표하고 페이지 230 적으세요. 페이지하고 230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230페이지를 펴세요. 어디 나옵니까? 230페이지 보니까 임대차에서 나오죠.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오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그때 강의 드릴 때는 제가 지금 알 필요 없어요 하고 건너 뛰어갔었잖아요. 그죠? 이제 인제 보려고 아껴뒀던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상권에 나와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임차권에서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시험은 여기서 거의 안 나고 대부분 이쪽에서 나와요. 이쪽에서 다 나옵니다. 아셨죠?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임차권에서 보시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구조가 똑같습니다. 토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자, 지상 건물이 현존해야죠. 임차인은 먼저 뭘 해야 돼요? 계약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임대인이 갱신 청구를 거절했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례 접근해 가지고 갑소유 과수원 땅을 의리 5년간 임차해서 사과나무와 창고를 신축했죠. 이때 기간이 만료하면 지상시설물과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했다고 그랬죠. 특약했어요. 근데 5년이 만료됐어요. 을은 무허가 창고 건물과 사과나무를 철거해 주어야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약에 맞춰 소용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왜 그런지 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방법 보면 기억법. 먼저 뭐라고요? 1차로 갱신 청구권을 먼저 행사해야 돼요. 그리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니은버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지금은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알 필요가 없는데, 자, 임대차가 기간이 정함이 없는데, 임대인이 해지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임대차 기간을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서 그때는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임차인에게 뭐 6개월 시간을 주라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때는 임차인이 뭐 잘못했어요? 잘못 없어요? 잘못 없죠. 그죠? 그런데 임차인이 차임을 이익이 연체하죠.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해버릴 수 있어요. 이때는 임차인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그죠? 따라서 잘못 없는 임차인에게는 지금처럼 뭘 인정해줘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해줘요. 그러나 이익이 차임 연체해서 해지당해버린 임차인 있죠? 자기가 잘못했죠. 그죠? 그 사람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잘했냐 잘못했냐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여기까지는 볼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귿번 보시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 통고에 의해 그 임차권이 소멸했죠. 자, 이때 임차인은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때는 바로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 앞에는 볼 필요 없고요.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죠. 이게 뭐겠어요? 이익이 차임이 연체했다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해 버리는 경우인데 이때는 임차인이 잘못했죠. 그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디귿하고 지금 이것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지는 비교돼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시더라도 개념만 좀 잡고 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매수 청구 대상. 토지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이라고 그랬죠? 건물이나 혹은 이제 나무가 있다 수목인데 뭐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은 창고도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무조건 사줘야 돼요. 임대인이 나 그거 소용없는데 해봤자 그 건물 소용없는데 해봤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법 규정의 성격. 지상 건물이나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강제시켜놨다. 강제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철거하기로 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사줘 그럼 사줘야 돼요. 그래서 강행 규정한 것으로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폐지하는 약정이 있는 것들 다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효과. 매수 청구권은 일반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뭐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주 듣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따라서 임대인의 승낙과 관계없이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시가로 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앞으로 와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196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료 나오죠. 그죠? 지료는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단 유상이면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등기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무적 등기사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 나오죠. 그죠? 분묘기지권 나오는데 여기 봐보세요. 분묘기지권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소유임야예요. 갑소유임야인데 을이 여기다가 이렇게 부모님 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봉분을 썼어요. 봉분을 썼을 때 문제죠. 그죠? 우리나라는 임야사잖아요. 그럼 거기가 대부분 한두 개 다 뭐 있어요?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문제가 현실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많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뭐 변만 좀 잘 들었다 그러면 거기다 다 묘 써버리니까 뭐 내 땅이건 나무 땅이건 막 그래요. 왜 막 그렇게 됐냐면 주인은요 몰래 이렇게 했다 그러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냐면 물청에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할 수 있어?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듯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막 하라고 해도 안 가면 어떻게 강제하지를 못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강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집행관한테 판결에 의해서 막 강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판결 받아서요. 건물은 철거해도 묘는 못 해요. 왜 그래요? 찝찝해서 벌 받는다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묘를 막 함부로 이렇게 써버리고 막 그러죠. 그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하며 우리는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장비 주고 막 사정하고 막 그래서 좀 나가주시라고 그러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법률적으로는 바로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 물권적 청구권이 있었잖아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그 다음에 방해 예방. 그때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고요. 아셨죠? 안 하면 소송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네, 가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이것은 허락을 받고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권리가 생기겠죠. 그죠? 그죠? 무슨 권리가 생기느냐 그랬더니 분묘. 이게 분묘예요. 분묘가 들어서 있는 땅 있죠. 땅. 이 땅 있죠. 이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분묘를 셀 때 어떻게 세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기지, 땅기자를 써서 분묘, 기지, 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봉분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건물처럼. 근데 이 땅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권.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 뭐하고 유사해요? 지상권과 유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을 때라고요. 근데 허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20년 동안 만약에 묘를 그대로 놔두고 이 기지를 점유하고 있었죠?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시효취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시효취득 저번 주에 공부했죠? 공부했죠?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삼각형 기억하라고 그랬죠. 삼각형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삼각형인데 안에가 어떻게 됐냐면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등기했을 때 그러죠. 그죠? 등기했을 때 이렇게 갔었죠. 그죠? 시효취득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공부했는데 자, 봐보세요. 자, 20년 동안 이렇게 몰래 해놨으니까 값이 어때요? 뭐 산 매일 이렇게 뭐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갔어요. 20년이 지났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요건이냐면 20년 필요하죠. 그죠? 필요하죠? 근데 소유사가 필요 없죠. 왜 소유사가 필요 없어요?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는 거잖아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거예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사, 자주점유는 필요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띵 하시나요?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데 우리 저번 주에 공부할 때 소유권 시효취득 공부했거든요. 소유권 시효취득할 때 요건 뭐예요? 내가 나무 땅을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었죠. 근데 뭐였어요? 소유사.
소유사 이거 말씀드릴 때 내가 그 땅이 내 땅인 줄 알고 내가 매수했다 그랬죠. 매수했다. 매수했다 그러면 매수인은 어땠어요? 가지려고 샀어요? 빌리려고 샀어요? 가지려고 샀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소유사가 있다. 자주점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을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어요. 난 빌린 사람이죠. 그죠? 그럼 나는 가지려고 빌렸어요? 빌리려고 빌렸어요? 빌리려고 빌렸으니까 소유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점유할 때는 20년이 아니라 30년, 100년을 점유해도 시효취득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그것은 뭐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소유권 시효취득에 대해서 공부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그러면 요건은 똑같아요. 요건은 똑같은데 다만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네. 시험에 얼마나 잘 나온지 아세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그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OX. X라니까요.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지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분묘기지권 그러는 거야. 분묘기지권. 그러면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사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평온해야 돼요. 싸움 안 했어야 된다고. 20년 동안 가바구라고 싸움 안 하고 공연했어야 돼요. 남들 볼 때도 등산객이 봐도 을이 점유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가 없는 권리예요. 등기할 수 없는 권리예요? 등기가 필요 없어요. 등기가 필요 없어요. 아셨죠?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것을 뭘로 공시를 하느냐 그 말이죠. 그죠? 소유권은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등기할 수가 없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뭘로 공시를 하냐면 봉분으로 공시하는 거예요. 봉분으로.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분이. 그러니까 평장이 뭔지 아세요? 평장? 네, 없는 거. 이 봉분 없는 거 있죠. 그죠? 암장이 뭔지 아세요? 암매장. 막 이러잖아요. 무서워 암매장. 뭐예요? 봉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장, 암장으로는 20년 동안 해봤자 인정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평장, 암장은 안 된다. 봉분이 뭐예요? 공시방법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시신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지 내가 나중에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미리 묘 만들어 놓은 거 이걸 가묘라고 그래요. 가묘. 가묘인데 가묘로는 시효취득 안 됩니다.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나중에 지금 공부 안 해요. 그냥 이야기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봉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막 오니까 봉분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분묘기지권 소멸할까요? 아니죠. 신이 있는 날 다시 또닥또닥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판례죠. 그죠? 네, 일시적으로 봉분이 멸실했다고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아셨죠? 그리고 이게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그랬는데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는 게 지상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때는 무조건 무상이에요. 시효취득은. 왜? 협의할래야 협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다 그러면 무조건 무상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세한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만 잡는 거예요. 감만. 아셨죠? 자,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어때요? 협의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협의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시효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시험은 100% 어디에서 나와요? 나오면? 시효로 취득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아셨죠? 그러니까 개념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 196페이지 보면 특수지상권, 분묘기지권 나오죠? 성립 뉴욕 보면 임야를 매각하면서 매도인에게 분묘 이전한다는 특약이 없이 매수자가 임야만 매입한 경우 그랬죠. 그죠? 임야 매각하면서 분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예요? 특약 없이 매수자가 임야만 매수했다. 이런 게 뭐예요? 이것은 분묘기지권 인정해 주겠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협의로 취득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분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이 발생한다. 2번. 남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 이상 점유해온 경우 그랬죠. 그럼 뭐예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는 등기야 등기 없어도? 등기 없어도. 왜 등기 없어도냐면 여러분 이제 등기법을 아직 안 배워서 그러는데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등기 부를까 안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등기 없이 발생하면 뭐라고 나와요? 무상이다. 그러죠. 그죠? 2번 등기 여부 간수법상 물권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간수법상 물권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물권을 이제 취득했죠. 따라서 임야 바뀐 주인도 뭐예요?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반대로 말하면 임야의 바뀐 주인은 자기 땅에 소지한 분묘를 이장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거 말하는 겁니다.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인데 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만 듣습니다. 먼저 민법에도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판례에서도 인정하는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99% 똑같아요. 근데 하나만 틀려요. 하나만. 뭐만 틀리냐. 민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기를 못해요. 그런데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담으려고 생각도 마세요. 그냥 개념 있죠. 법정지상권이 뭘까? 그것만 이야기 들어보는 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 봐보세요. 먼저 이야기 듣는 거, 이야기 듣는 거 뭐냐면 갑소유 토지예요.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건축업자 을이 있었어요. 건축업자의 을이 있는데 건축업자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을 지어서 집장사 있잖아요. 집 지어서 판다 그랬을 때요. 집 지어서 판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을 사야죠. 그죠? 땅 사야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을이 건물 지어야죠. 그죠? 그럼 을 소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병에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자, 이렇게 흘러가야 맞는데 돈이 별로 없어요. 집장사 하신 분이. 그래서 어쩌냐면 갑한테 계약만 하자. 그러면 계약만 하자. 계약만 하자. 그리고 나서 내가 건물을 지을게. 그리고 나서 이거 팔고 나서 뭐예요? 토지 잔금 줄게. 이러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가 좋은 땅이다. 그럼 갑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근데 갑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왜 그렇겠어요? 잘 안 팔리는 땅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케이스입니다. 그 케이스. 자, 봐보세요. 매매 계약을 했다고요. 매매 계약은 했어요. 근데 뭔만 줬다고요? 계약금만 줬다고요. 임대차가 아니에요. 매매 계약했는데 계약금만 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고 을이 뭐 임차권이 있다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런데 을이 이제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다른데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건축 허가가 나는 것이고요. 여기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요. 토지 사용승낙서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건축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승낙서는 임대차가 아닙니다. 임대차는 아니에요. 자, 그냥 허가를 받기 위한 필요한 서류에 불과해요.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었다고요.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팔라고 하는 거죠. 그죠? 팔라고 하는 거죠? 안 팔려버리는 거예요. 안 팔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부도 나버렸죠. 그죠? 부도 났죠. 그죠? 부도 났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죠.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로 넘어가서 병이 소유권을 이제 경매로 취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죠? 소유권 취득했어요. 자, 그랬더니 갑이 병 보고 건물 철거에 물청 있죠? 너는 내 소유 토지에 너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 뭐였어요? 철거 청구, 물청, 방해 제거 청구. 철거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경우는 철거 당해버립니다.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경매를 잘못 받은 거예요. 경매 잘못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이제 병은요. 토지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소유권 있나요? 없죠. 소유권은 갑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빌리기라도 해야죠. 영유권 있나요? 없죠. 뭐 등기부 봤더니 깨끗해요. 뭐 지상권도 없고 전세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라도 했나요? 임대차 계약 안 했죠. 그죠?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 등기부에 안 나타나지만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 붙었다 그러면 네. 자, 제가 여기 천천히 갑니다. 동영상 공부하신 분을 위해서 네, 천천히. 법정 그랬죠, 그죠? 법정지상권 그러면 등기야 등기 없어도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마지막으로 등기부에 없지만 이 권리가 있느냐를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지상권 우리 시험을 위해서 한 문제는 너무 어렵다. 포기지만 실제 여러분이 실무 나가서 경매할 때는 법정지상권 모르면 부동산 하기 힘들어요. 특수물건이라고 그래서 아셔야 되는데 아무튼 자 이제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검토해 봐야 되는데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법정지상권이 있으려면은요 애초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법정지상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상 법정지상권 제가 앞으로 법지 이렇게 적을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팔 아파서 그런 것뿐이에요.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 간법지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렇게 적을 건데 예, 따로 적지 마세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똑같아요. 먼저 1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해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이제 전세권하고 저당권에서 두 군데에서 나와요.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유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등의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야 됐어요. 그랬을 때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냐 그랬더니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예요.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그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그래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때요? 애초에 뭐예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랐죠. 그죠? 달랐죠. 그러니까 1번부터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도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갑은 병에게 철거 청구하겠죠. 그죠? 그런데 병이 아니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허물하고 그럽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갑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내 땅 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죠?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사용료 줘 이렇게 되겠죠. 사용료 줘 비싸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병은 어땠어요? 완전히 칼날을 잡아버렸죠. 그죠? 경매 잘못 받아버렸잖아요. 경매 잘못 받아버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셨죠? 됐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갑소유 토지인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의리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버렸대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러죠? 얘는 경매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엄청 잘 받은 거예요. 얘는 못 받았다고 그랬죠. 나는 바보 이러고 경매 받은 애예요. 얘는요? 엄청 잘 받은 애예요. 왜냐?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토지에 대해서 아무 권리도 없고 법정지상권도 없잖아요.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철거합니까? 그러면 내 땅 사.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또 사용료 많이 줘.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셨죠?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게 경매 들어왔다. 안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경매는요. 막 눈을 크게 뜨고 찾아서 가요. 물론 뭐 내가 저희 칼 자루를 잡았다고 해가지고 막 휘두르면 망나니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칼날을 잡고는 세상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집장사 하신 분들. 근데 예전에는 집은 지어놓으면 다 팔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집이 지어놓고 안 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언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요? 그랬더니 여기 3번은 지금 보지 마라 그랬죠. 그죠? 예. 언제 성립하는데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그죠? 자, 봐보세요. 여기는 둘 다 성립 안 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었잖아요. 건물이 있었죠. 그죠? 그죠? 그런데 건물만 팔 수 있잖아요. 건물만 팔 수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자, 건물만 팔았습니다.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갑인데 갑이 건물만 을에게 팔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이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왜 안 돼요? 법정지상권 때문에 안 돼요. 법정지상권. 봐보세요. 왜 그러냐면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았죠? 1번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 등의 사유로 어떻게 됐어요?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가 뭐에 대해서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토지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을은 뭘 갖게 되는 거예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등기해야 등기 없어도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셨죠? 반대로요. 또 마찬가지겠죠? 자, 갑 소유 토지에 갑의 건물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만 팔 수 있잖아요. 그죠? 토지만 경매 넘어갈 수도 있고 토지만 팔릴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인데 매매 등의 사유로니까 매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을이 갑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거 청구할 수 없어요. 왜요? 자, 1번 뭐예요? 애초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죠. 2번 매매 등의 사유로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죠? 그럼 당연히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건물 소유자에게. 누구? 갑에게. 토지에 대해서 간섭법상 법정 지상권이 생긴 거예요. 등기해야 등기 없어도. 등기 없어도죠. 아셨죠? 187조잖아요. 그러죠? 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는 을이 건물만 사면 좋아요, 나빠요? 사도 뭐 나쁘지는 않죠. 그죠? 나쁘지는 않죠. 안 당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토지만 샀어요? 좋아요, 나빠요? 뭘 좋아요? 내 땅에 뭐가 있는데. 에? 법정이상권 생겨버리는 소지. 그러면 내 땅이다 아니다 이거. 내 땅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잖아. 내 땅 아니라고. 왜 기간이 30년이니까. 그랬죠? 그런데 토지만 살 수 있다고 그랬지 해가지고 덜컥 토지만 사버렸어요. 에? 토지만 사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는 바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시험을 위해서 개념만 아시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아라 그 말이에요. 물론 저는 강의를 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거기 보세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나오죠. 그죠? 1번 개념 보면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랬죠?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의 간습상 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랬죠? 자, 오른쪽 오시면 성립 요건 나와요. 1번. 토지와 건물이 뭐예요? 동일인 소유야죠. 그죠? 처분 당시, 즉 매매할 때 처분 당시에 뭐예요? 동일인 소유일 것 그랬죠. 그죠? 2번. 매매 기타 사유로 어느 하나가 처분됐죠. 그래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죠? 자, 그랬을 때요. 거기 3번은 보지 마시고 뭐 특약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랬을 때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자에게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 아셨죠? 아셨어요?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죠. 토지에 대한 권리죠. 뭐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다 막 이러면 안 돼요.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생기는 권리라고. 아셨죠? 네, 법정지상권 그러죠. 그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엘리베이터 탈 때 잊어먹고 그러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에 또 강의 드리고 그럴게요. 자, 그 다음에 성립 여부 보죠. 그죠?
1번 보면 갑소유 토지에 갑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살던 중 그랬죠. 그죠? 무허가 건물도 소유권 인정돼야 한대요. 되죠. 그죠? 그러면 토지 갑, 건물 갑이죠. 그죠? 토지만 을에게 매각했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로 달라진 것이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간습상 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셨죠?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시골에 집을 사는데 집이 다 쓰러져 가니까 그래도 어때요? 건물 등기부가 있으면 건물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이제 근데 가격 계산할 때 집값은 안 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집값은 안 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냥 토지만 사는 거야. 집마다 필요 없어.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골치 아파버리겠죠. 골치 아파버리겠죠. 그죠? 어떻게 돼요?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을은 나 집만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법정지상권 생겨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집이 이제 다 쓰러져 가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갑이 나 여기 건물 허물고 콘크리트로 건물 지어야지.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갑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지상물에 그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죠.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이 있죠. 그죠? 그렇죠? 건물이 멸시를 했어요. 허물었다고요. 그러면 소유권 소멸하겠죠. 소유권 소멸하겠죠? 그럼 지상권 소멸합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지상 건물이 멸실됐다고 그래서 법정 지상권 소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또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을 수 있겠죠? 그래도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바보 돼버려, 바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설령 무허가 건물이 있건 없건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된다고. 아셨죠? 이거 이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갑 종중 소유 토지에 같은 마을에 살던 을이 그랬죠?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건물을 신축했죠. 그리고 살았죠. 그죠? 그러면 애초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이 정중 토지만을 매각 처분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이 아니므로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불성립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효력 보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주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죠. 그러므로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를 30년간 이용할 수 없다 그랬죠.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되는 맹점이 생긴다. 그 다음에 지상권 취득은 법정지상권이니까 등기야 등기 없어도 등기 없이 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지상권자인 건물 주인은 토지의 바뀐 주인에게도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지상권은 물권이다 그랬죠. 물권이죠.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죠? 물론 여기는 이제 등기를 했죠. 법정지상권은 어때요? 법정지상권도 물권이잖아요. 물권. 법정지상권 생겼죠. 그죠? 법정지상권 생겼죠. 소유자는 을이죠. 그죠? 을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다고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왜? 물권이니까. 등기한 채로 등기 없어도. 등기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물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셨어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는 채로 뭐예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죠?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쫓아오다가 못 쫓아왔다. 뭐 할 수 없지. 그러고 나서 어때요?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라고요. 아셨죠?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조금씩 쌓아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게 돼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상권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 나오죠? 지역권은 이미 받고 전세권 나오잖아요. 전세권 여기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